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열리는 11월 14일 국내 증권시장의 개장 및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수능 당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거래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 종료 후 진행되는 시간 외 거래의 마감 시각은 오후 6시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코와 추진 중인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7월 체코는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을 선택한 바 있지만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계약이 보류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난다면 사업 수주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DS 부문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10조 7천억 원 규모를 크게 하회하는 3조 8,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썼으나 비메모리 사업부의 적자가 지속되고 1조 원이 넘는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탓인데요. 이로 인해 오전장에 음봉을 만들었으나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기대로 장중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강보합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28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조 원으로 집계돼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위 수출 품목인 화장품 수출액이 미국뿐만 아닌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며 17억 달러로 3분기 역대 최고 수치를 달성했는데요. 이는 화장품주의 실적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이니 관련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헬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매도 귀신이 붙었던 걸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5% 가깝게 하락을 했고 2,500선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선방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켰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오늘은 수익을 빨아들이는 수익 흡혈기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빨아들이는 수익큘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헬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네네.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을 빨아들이는 수익큘라 그리고 저는 주식과 결혼한 주식 신부로 이렇게 변장을 해봤는데 네네.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수익을 또 끌어모으셨는지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 반갑습니다. 서울견제 단타대장 그리고 수익 카라큘라 김보람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수익을 콕콕 찍는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좀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장은 좀 잊으시고 이제부터 한번 집중을 하시면 정말로 좋은 내용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 좀 궁금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거래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시간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로 시장에서 수익을 빨아들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3년 동안의 단기 매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경력을 갖고 있고요. 저도 여러 방송사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서울경제에 컴백한 지 한 3주차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집중하고 있다. 제일 진심으로
많은 종목들을 필터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런 종목들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진짜로 나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1박 2일, 2박 3일의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주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스윙으로 방망이 길게 잡고 홈런을 치려고 한다면 상당히 삼진당하기가 좋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같은 장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흑수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경력자입니다. 이쪽의 전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주식은 학문이다. 주식은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이 만약에 공부하는 어떤 자격증으로 대체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공부 잘하신 분들, 서울대 카이스트 나오신 분들이 제일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학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이 주식을 어떻게 다룰 건지는 많이 경험해보고 하나의 로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인데 저는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세계 3위의 랭크를 했던 사람입니다. 간략하게 제 이력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에도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세계 1위를 할 때의 모습들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12일간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세계 1위 랭크가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에 화면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 1위랑 2위는 중국분이 그때는 차지를 하셨고 제가 3위랑 4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789일, 61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시스템 트레이딩이 기법 매매랑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기법을 가지고 로직을 입혀놓으면 그 다음에는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필을 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로직, 제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순위를,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주식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도 단기간에 초보에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아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이 이후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인드가 80%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텍스트 아니면 좋은 얘기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드리는데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제가 스스로 말할 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사회에서 잘 되신 분들,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았대요. 근데 제가 보고 있으면 그분은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봤는데 저 또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본인의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운은 디폴트 값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으로 운을 가지고 주식을 대하고 사업을 대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노력에다가 운이 더해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운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가 있느냐? 노력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노력은 안 하는데 운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운이 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대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노력은 하지 않고 그거보다 더 큰 운을 바라고 계신 건 아닌지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후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후회하세요?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뭡니까? 혹시나 사모님, 사장님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은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많은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과정을 많이 후회를 하고요. 실패한 사람은 그 시작하지 말 것, 그 원인에 대해서 그냥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왜일까요? 왜냐? 내가 과정을 후회하게 되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어떤 잘못들을 했다, 어떤 매매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복기를 통해서 본인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어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식하지 말걸, 이 주식 사지 말걸, 그때 뭐뭐 하지 말걸 이런 식으로 원초적인 원인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시장을 대하고 있고 어떻게 주식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는데 수익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매매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보셨죠?
아니야. 야, 나도 손절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맘먹고 공부만 하면. 내가 직장 안 다니면 그 사람만큼 할 수 있지라고 그렇게 본인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좌가 망가지는 현실적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3달만 뭐뭐 하면 바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성공들을 폄하합니다. 3% 먹고 수익 내가지고 그거 되겠어? 5% 가지고 되겠어? 큰 폭의 한 번의 수익들을 얻어내야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1년 동안에 작은 성공과 작은 수익이 쌓여서 변하게 되면 여전히 냉소적인 분은 아직도 그분을 보면서 더 큰 격차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방이 있어. 내가 마음먹으면 3달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과정도 다르고 디폴트 값도 다르고 노력도 안 하는데 냉소적이기까지 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부터 터닝 포인트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콕콕 집어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포인트들을 잘 빨아들여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장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더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김보람 전문가님이신데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주식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김보람 전문가님이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굉장히 잘 빨아들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 말을 또 입증을 한 게 어제 말씀해 주셨던 이렘이 네네. 또 하루 만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리뷰 좀 해주시죠. 제가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아마 10월 달에 장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복귀한 지 몇 주 됐다고요? 3주 됐습니다. 10월에 딱 시작할 때쯤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히든의 종목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는 저를 검증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송을 찾아보신 분들은 정말로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80% 이상의 종목들이 다 1차 목표가 또는 2차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오늘 말씀드린 종목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 종목이 뭐였다? 이렘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16%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바로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지금까지의 확률, 80%의 확률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종목을 얘기 드릴 때 그냥 올라간 것만 자랑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올라갔고 어디서 공략했고 왜 공략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돌침대 라인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시스템 로직인데요. 빨간색이 1층 구간, 검은색이 2층 구간, 3층 구간 이렇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공략할 때 1층과 2층에서 분할로 한번 공략을 하고 또는 2층과 3층에서 공략을 하면 단기간 급반등이 나온다. 근데 그 급반등의 위치가 폭이 1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1층 돌침대 찍고 급반등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드린 게 뭐다? 제가 얘기를 드렸죠. 1층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2, 3층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한번 방송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공략하는지에 대한 일률적인 로직이 있어야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귀를 할 수 있다. 복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후회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5일선을 깨는 그 자리를 공략할 때 상당히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5일선이 깨는 종목들을 검색기로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을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라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면 실제로 10월 31일 날 오늘 이렘이라는 종목이 5일선을 깨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하고 급등하기 전에 검출이 됐느냐?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렘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검출기를 통해서 검출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을 컨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방송 중에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전혀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로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때 그게 진짜 여러분께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스페코였습니다. 스페코 오늘 급등한 거 아시죠? 제가 스페코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결국엔 오늘 목표가를 탈취를 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같이 즐거운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여러 번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드릴 때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테마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북간, 지금 현재 북한이 금쪽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재료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료가 확장성이 있다는 것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기술적인 포착 지점만 잘 맞춘다라고 한다면 큰 폭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근데 돌침대 1층, 빨간색이 돌침대 1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다시 한번 돌침대 1.5층, 1층과 2층 사이 구간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늘까지 17% 이상대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재밌는 게 뭐다? 5일선을 깬 첫 번째 음봉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정말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가가 상승할 때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하고 거래대금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그 종목을 놓친다라고 하면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음봉에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히든으로 얘기를 드렸죠. 그 히든 종목을 어떻게 검출할 수 있었다? 검색기를 통해서 10월 25일 날 실제로 스페코라는 종목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검색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설사 이 종목을 공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런 기회를 볼 수 있구나.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5일선을 깨는 이 음봉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1시간짜리 기법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매매하는 방법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KCS입니다. 마찬가지죠. 주가는 결국에는 통계로 움직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물론 산업군도 있고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게 저는 통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KCS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위치 어때요? 똑같이 지금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들 제 기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아시겠죠. 빨간색과 검은색 사이에 있잖아요. 빨간색과 검은색 사이에 있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히든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걸 눈치를 아마 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22%대 상승을 하면서 1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줬다는 겁니다. 또 어느 구간에 있었을까요? 볼까요? 5일선을 깨는 음봉 종가 아래 구간까지 제가 히든으로 말씀드린 구간이 이 구간대거든요. 이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히든 종목을 왜 사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나도 이런 것들을 공략해 봐야죠. 그리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을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거 하나만 이해하더라도 이제는 조금은 불안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검색기 나왔나 볼까요? 10월 10일 날 실제로 KCS라는 종목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거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매매 루틴을 복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을 제가 5일선 이탈 또는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만 드리는 건 아니죠.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 최근에 많이 거래하고 싶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간에서 맥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바로 3일 만에 26%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2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했던 것도 다 기억을 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미사이언스는 싸움 구경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싸우기 시작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직까지의 테마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테마가 남아있고 확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돌침대 구간에서는 92% 이상의 확률로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로직과 루틴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려사랑 마찬가지죠. 같은 패턴으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 고민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다지시고 종목에 대해서 진짜로 이해할 때 실질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추린 이후에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꼭 돌침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검색기를 통해서 5일선을 깨는 음봉의 종가에서 접근하신다라고 해도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SG라는 종목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2주 전에 이 재건 관련주가 시장에서 이슈 받을 것을 예상을 했고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돌침대 구간까지 또는 이런 구간대에서 5일선을 이탈하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14%대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도와주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느냐는 상당히 좀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검색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스스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렵나요? 제가 테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뉴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길이 뚫립니다. 지도가 생겨요. 그러면서 테마를 분석하는 눈이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시스템입니다. 드론 관련주였고요. 북한 관련 이슈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슈를 어디로 연결시키느냐는 것은 프로의 몫이라는 거죠. 프로는 제가 맨날 얘기를 하지만 증명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증명함으로써 저는 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제시한 시스템 마찬가지로 종목이 돌침대 1층, 2층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30% 이상대의 급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돌침대 신기하죠. 5일선 이탈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종목들 반등 잘 나오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방송에서 히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시고 왜 공략하는지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리고 방송 중에 함께 하심으로써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바꿔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원리로 또 근거로 수익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왜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뭐가 있다? 네, 바로 기법 강의와 또 검색기까지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수익 큐라가 준비한 선물 보따리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네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너튜브 방송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네네. 네, 너튜브 공개 방송에서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방송에서도 네네. 수익이 잘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상당히 같이 수익을 이렇게 촉촉 뽑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이 복장이 아닌 조금 더 멀끔한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뽑아내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별풍선 안 주셔도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저는 되게 기쁘고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SY 스틸텍입니다.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상당히 좋은 호재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공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장중에 막상 전문가가 없다 또는 어떤 사람이 코칭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두려우실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8시 30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브리핑을 드렸고요. 같이 공략 한번 해보자. 왜 공략한다? 이거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돌침대 1층 구간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얘기를 드렸고요. B가 바이죠. 공략할 수 있는 지점. 셀입니다. 파란색이고요. 이런 구간대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공략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희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현실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희망이 안 보일 때 제일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주식이 잘 안 될 때는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도움드리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넥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제넥신 지금은 조금 잊혀졌죠, 사실은. 그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트럼프 얘기 나오기 전에
다 비만이었습니다. 저도 돼지여가지고 비만의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료가 남아있으면 공략할 타점을 정해야 되는데 그 타점적인 고민은 이제 하지 마셔라. 단타 대장인 김보람 전문가가 충분히 코칭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차트를 오른쪽으로 한번 그대로 붙여보세요. 붙인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이 아마 B 구간이 될 거고 상승한 구간이 S 구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실시간 라이브 화요일 8시 30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다. 그 밖에도 주식하면 외롭습니다. 제 말 잘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제가 시장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대꾸해드리고 좀 케어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 라이브를 통해서 실제로 이 종목을 공략해도 된다.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음 날 다 같이 상승하면서 박수치고 환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고 싶으시죠? 어려운 장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주도주, 테마주는 있고요. 돈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계로 시장을 극복할 때 여러분들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급등할 종목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주도할 테마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오늘의 핫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지드래곤 테마입니다. 가수 지드래곤의 신곡 파워가 오늘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 핫 100 차트 8위에 안착한 가운데 지드래곤의 컴백이 엔터주를 비롯한 증시에 빅뱅을 일으킬지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7년 4개월 전 발표한 솔로 EP 권지용이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또 일본 오리온 디지털 차트 1위를 차지한 이력에 지드래곤이라는 키워드에 얽힌 기업을 찾는 모습입니다. 지드래곤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송홀딩스입니다. 신송홀딩스 자회사의 최대 주주가 지드래곤 소속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공개되며 오늘 장에서 26.44%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조선입니다. 지드래곤 소속사에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디지털 조선은 오늘 장에서 23.68%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지드래곤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신송홀딩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곡물 관련한 이슈로 올랐는데 네네. 오늘은 지드래곤 관련한 이슈로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앵커님이 테마에 대해서 다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신송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로 시장이 조금 뒤숭숭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주가 약간은 끼워 맞추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를 조금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회사의 최대 주주가 지드래곤 소속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로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했다는 게 번뜩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적에 적용될 것인가, 기대감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도 약간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YG 플러스부터 최근에 엔터주들이 시장이 좀 뒤숭숭하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단발성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은 현재 단발성 호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을 엮어서 올라가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또 차트는 조금 예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앞에 이렇게 윗꼬리 매물대들을 다 포함하고 상승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근데 거래대금도 600억 이상 터졌다는 것은 그래도 호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시장에서 지드래곤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 선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된다고요? 타점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타점은 뭘로 본다? 돌침대 라인으로 본다. 주가가 일정한 시세가 생기고 호재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스템 로직에 의해서
주가의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요 구간이 1층, 요 구간이 2층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G드래곤 관련주는 단기 호재, 단기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지언정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는 공략이 가능하나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은 얼마 전에도 한강 관련주 있었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테마가 소멸될 때 이런 단기성 종목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테마와 관련이 있는 신성홀딩스인데요. 기술적으로도 차트가 예쁘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돌침대 매매 기법을 활용하자라고 하셨는데 돌침대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드래곤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 디지털 조선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좀 지드래곤이라 막 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종목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장주가 움직이고 후발주가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테마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테마라는 것은 지속성이 없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강 관련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들이 반등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후바주들 중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다시 커져서 더 큰 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항상 대장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후발주로 올라갔고 제가 생각하는 테마의 크기로 봤을 때는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면서 대장주 위주의 거래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테마를 공략하실 때에는 대장주를 공략해야 한다라는 팁을 주시면서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오늘 20.24% 상승 마감한 교육 로봇 전문 기업인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AMD가 11월 6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교육과학 전문 전시회 에듀테크 아시아 2024회에 공동 부스로 참가한다는 소식이 지난 월요일에 나왔는데요. 올해 5월 AMD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의 일환인 디지털 임팩트 프로젝트 내 스템 교육에 로보로보 제품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두 기업 간의 MOU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로보로보입니다. 전문가님, 증권가에서 나온 레포트를 좀 보니까 네네. 이제 로봇주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던데 그래서 로보로보 가지고 오셨나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테마라는 것의 특징이 있는데 테마는 원래 화무 11홍이라고 해가지고 10일을 못 갑니다. 근데 테마 자체가 한 달을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이 조금 어수선할 때는 계속 순환매가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한번 움직였죠. 뭐 곡물 관련 움직였죠. 여러 가지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순환매가 나오다 보면 이제 조금 잊혀질 만한 AI 로봇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신호탄이 아무래도 로보로보가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면서 로보로보가 대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소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 고점대에서 그냥 반등 없이 쭉 밀고 내려오면서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약간의 거래 대금들이 터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후속적인 테마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 이제 우리는 로봇 관련주를 조금 더 중심 있게 보고 로보로보도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의 순환매를 생각했을 때 로봇 관련한 대장주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로보로보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타점을 잡는 돌침대 매매 기법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네네. 기법이 반등 포인트를 찾는 데에도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시스템 로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통계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장 이상의 차트의 패턴들 그리고 그 통계치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느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것을 매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랑 함께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종목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셔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색기를 추첨해서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무료 강의들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침대 기법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단기 매매를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상승을 하죠?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합니다. 맞죠? 근데 이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분석하는 것을 재료, 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반등의 포인트를 준다. 근데 그 반등의 포인트가 어디다? 빨간색이 돌침대 1층, 검은색이 돌침대 2층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구간의 첫 번째 조정을 잡는다라고 하면 92%의 확률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매주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피플바이오 실제로 1층 찍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장에서 안전하게 눌림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도주가 되기 전에 첫 번째 눌림목이 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공격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돌침대 기법을 아니면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종가 베팅을 통해서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방송 중에 드리는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종가 베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가고 결국엔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의 폭이 어디다? 첫 번째 돌침대 1층 구간을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가가 10% 이상대의 급상승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목의 맥점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익고 정말로 눈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지 따라하시는 분들도 그래 이렇게 주가를 공략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이 처음에 아파트 관련주를 가지고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종목 선정이죠. 이게 테마에 대한 분석이죠. 이런 것들이 끝났으면 그 다음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엔 통계입니다. 그 다음엔 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돌침대 1층, 2층 구간 터치하고 급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고점대에서 상한가 들어가야지 막 이런 종목들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하나 그냥 접질리고 말죠. 근데 아파트 7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진짜 큰일 납니다. 그죠? 이게 주가의 높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1층 구간대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일이 없어요. 빠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단기적으로도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넥신이죠. 상승했죠. 상승하면서 종목은 조정폭을 나오는데 이 조정폭이라는 것이 호재를 가지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에는 각자 핸들링하는 주인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들이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들은 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정 구간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돌침대로 시각화해서 구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근데 이 포인트를 유튜브에서 8시 30분에 같이 봤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가를 바꿔나갈 수 있다. 계좌를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코콤입니다. 코콤 지금 뭐 요즘은 좀 죽었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론 관련주들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드론 관련주는 좋은 거 알겠어. 드론 관련주는 좋은 거 알겠는데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 종목을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돌침대 좀 봐주세요. 또는 제가 예전에 이 종목 봤었는데 이 종목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맞네요.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거래했었어야 했네요. 라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복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코콤 마찬가지로 돌침대 1층 구간에서 주가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강한 종목들을 형성한다고 하시면, 선정한다고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시각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서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 선정을 진짜로 잘 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금 미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꼭 돌침대가 아니어도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종목 선정을 잘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다. 왜냐? 종목 선정에 대해서 테마나 재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거의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재료나 테마를 잘 분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장중에도 많은 도움과 교육을 드리고 있으나 그것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상한가 또는 장대 양봉 20% 이상으로 끝난 종목들만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나 재료도 몰라. 나 뭐 아무것도 몰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한가나 장대 양봉 20% 이상으로 끝난 종목들만 공략을 하셔라.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아주 쭉정이들이 다 걸러지게 될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한다?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래하시는 거 한번 거래 대금 봐보세요. 아마 50억, 막 30억 이런 종목들 되게 많으실걸요. 초반에 여러분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이 넘은 종목들, 시장의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들을 거래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정말로 높아진다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뭐다?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기 투표입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 곁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조금 따뜻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너무 소외받고 막. 그죠?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거래 대금 1,000억을 통해서 주식이 핫한 주식들만 거래했을 때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로 부자 되는 방법 3가지만 딱 요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종목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 재료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다 말씀드렸죠. 타점이나 기법적인 것들 이제부터는 돌침대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으신가요? 힘드셨나요? 제가 장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공략해야 되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들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시 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걸 하나로 딱 모아보면 스페코란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종목이 재료를 가졌어요. 재료에 대한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이 스페코라는 종목이 무슨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다? 북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겠죠.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장중에 대해서 브리핑을 막 해드립니다. 북한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더 큰 호재가, 더 큰 방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확장성입니다. 거래대금 좋았죠. 상한가 또는 장대 항목 크게 나왔죠. 이렇게 모든 분석들이 끝나서 마인드가 잡혀진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눌림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빨간색이 무슨 선? 이제는 여러분 1층, 2층 나오셔야 됩니다. 확률 몇 프로? 92% 이상의 확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돌침대는 별이 5개지만 저는 차트 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 만장의 통계들이 이런 급등의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별이 5개인 돌침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한데요. 제가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이 있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이 다 오르니까 이번에도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프로는 증명하는 자리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장중에 함께하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송 중에 함께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저는 히든 종목만 그냥 딱 얘기하고 끝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론과 과정을 통해서 공략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전진건설이란 로봇은 무엇을 통해서 올라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재건 관련주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전진건설 로봇이 약간은 SY 스틸텍보다도 더 약간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대장주가 뒤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종목이 재건의 대장 테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뭐가 끝난 겁니까? 종목 선정이 끝난 겁니다.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대장주이고 거래대금을 봤을 때 거래대금이 밑에서 2천억 이상이 터졌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처음에 무슨 얘기 드렸죠? 검색기를 통해서 5일선을 이탈하는 것들을 제가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검색기에 아직 검출이 안 돼서 안 가져왔는데 자 주가가 내일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일이 되면 5일선을 깨는 자리에 아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내일 시초가부터 약간의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가격으로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뭐가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을 토대로 보면 5일선 아래에서는 한 번의 슈팅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왜? 테마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컸기 때문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통계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조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투자만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짜로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말 잘하죠. 제가 1시간 동안 정말로 재미있게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강의 무료로 다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진짜 이제는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시초가부터 23,000원까지 공략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방송이다 보니까 정확한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9,3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손절로 대응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8,000원 이상, 2차 목표가는 3만 원 이상입니다. 내일 5일선을 깨는 그 자리가 장중에 아마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 마치겠습니다. 방송 중에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 케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재건 관련해서 대장주로 떠오른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재료가 남아있으니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혜택 누리실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 검색기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어떤 식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이런 종목들이 검색기에는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따뜻한 검색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지킬 수 있다. 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착순으로 5분께 드리고 있는데 지금 거의 남지가 않았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검색기 스스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 기법을 알 수 있는 검색기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테마를 보는 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드래곤이 7년 만에 솔로로 컴백하면서 그 기대감에 지드래곤 테마주가 형성됐습니다. 관련 종목인 신송홀딩스 매수 사인 주셨고요. 디지털 조선은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23,000원까지 매수 시 1차적으로는 28,000원, 2차적으로는 3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